소위 여기에 있는 자, 이제 핸드피스하고 카틀리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순서대로 정렬을 좀 해놨는데, 지금 허가나 있는 것들 보시면 뒤에 뎁스 2mm, 뎁스 3mm라고 되어 있고요. 보면 이렇게 되게 조그맣고 얇은 카틀리지가 있죠. 얘는 눈 주위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미세한 부위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카틀리지인데, 이렇게 준비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뎁스 1.5mm, 2mm, 3mm를 공격할 수 있고, 요 세 가지 뎁스를 다 함께 쓸 수 있는 카틀리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뎁스 4.5인데 왜 얘만 하나 뎁스, 한 개의 뎁스만 되어 있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여기 이제 앞으로 또 허가가 날 뎁스 중에 6.0mm 뎁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카틀리지의 4.5하고 6mm 뎁스가 아마 탑재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깊이가 이제 4.5mm 뎁스가 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하나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니어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디 시술을 할 수 있죠. 비만 치료에 사용하실 수 있어서 보시면 9mm 뎁스, 11mm 뎁스, 13mm 뎁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앞에 봤던 거랑 좀 다르죠. 이렇게 멤브레인의 색깔이 약간 노랗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거랑 물이 들어있는 것이 다 비치는 그런 것이죠. 요 멤브레인의 색깔이 앞에 것들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 멤브레인 형태고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데, 얘들이 조직 투과도를 더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다르죠. 멤브레인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더 깊게 투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 바디 핸드피스인데요, 이 녀석을 우리가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리니어지는 이렇게 끼게 되면 찰카닥 소리가 나고, 이 카틀리지의 정보를 이 기계가 인식하게 되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2MHz,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건 뎁스가 11mm 뎁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틀리지를 누르시면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도트 타입인지 리니어 타입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디 시술할 때는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리니어 타입을 선택을 하거든요. 리니어 타입을 선택을 한번 해보고, 뎁스 9mm에 있는 지방 조직, 11mm에 있는 지방 조직, 13mm에 있는 지방 조직을 의사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9mm를 선택을 했다. OK를 누르고, 그러면 데이터를 얘가 읽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해줍니다. 예컨대 여기 에너지 값을 누르게 되면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5줄이 이제 맥시멈 값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은 제일 낮은 값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카틀리지들은 요 트랜스저가 움직이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얘는 지금 고정값으로 되어 있고요. 바디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빼낼 수 있고요. 가장 빠른 게 이제 0초로 만들어 놓으시면 가장 빠릅니다. 좀 더 내가 올리겠다 그러면 한 샷을 0.5 세컨드로 이렇게 조절해서 쏘실 수 있는데, 가장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50샷만 쏘고 알람이 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버튼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지금 바디라고 돼 있죠.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트랜스듀서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하이프 장비에서는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노동력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벌써 50샷이 다 나갔고요. 50샷이 나가고 나면 샷 카운트를 해가지고 얘가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50샷 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걸 빼서 여기다 보관을 하고, 자, 뎁스 1.5, 2mm, 3mm 카틸리지를 연결을 하면 얘가 또 인식을 하죠. 인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나는 3mm를 도트 형태로 쏠 거야 라고 결정을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얘가 또 정보를 읽고요.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를 누르면 아까 바디하고 좀 다른 게 있죠. 요 25mm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랜스듀서가 하이프 도트를 찍고 나가는 게 25mm를 풀 사이즈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난 좀 줄여야겠어. 왜? 눈 주위에 써야 되는데 나는 굉장히 1mm, 뭐 1.5만 쏘고 싶어. 1mm만 쏘고 싶어. 10mm만 쏘고 싶어. 그러면 이 간격을 10mm로 줄일 수 있어요. 네, 의사가 조절할 수 있고, 그 도트하고 도트 사이 간격을 1.5mm로 할 건지 1mm로 할 건지도 의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값은 당연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왜 필요한지, 보통의 선생님들은 이런 거 잘 안 쓰시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걸로 기미 치료하는 걸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이프로 기미 치료를 할 때 기미가 예를 들면 굉장히 조그매요. 근데 막 기미도 없는 곳에다가 이걸 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병변의 크기에 맞춰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도트하고 도트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에너지 밀도는 치밀해지잖아요. 그런 걸 의사가 고민해서 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는 50샷만 한번 쏴보고 빨리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도트 타입입니다. 리니어 타입이 아니라. 그래서 누르시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초음파 젤을 한번 발라봤고요. 줄값을 1줄로 좀 올리고 또 랭스도 좀 길게 해가지고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프의 그 코아귤레이션 존을 만드는 핫볼 형태의 초음파가 도트 형태로 따다다닥 이렇게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저 음파가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조직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하이프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길이를 조그맣게 나가게 하겠다. 그러면 네. 나가다 말죠. 1cm 정도 나가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하이프는 시작점이 이쪽 핸드피스의 안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이프가 있고요. 어떤 것들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는 하이프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그게 뭐 중요해? 아무 데서나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서 나가는 타입이 좀 더 안전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끌고 잡아오는 거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본인들이 지금 쓰시고 계신 하이프 장비가 있으면 한번 꼭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한번 보셔볼 필요가 있고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고 다시 잡아당기는 그런 방식이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밀고 잡아당길 때 뭘로 잡아당길까요? 트랜스듀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뭘로 잡아당길까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걸 열어보면 대부분의 장비가 자석으로 잡아당기고 밀고 합니다. 자석으로 이 트랜스듀서를 밀었다 잡아당겼다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리니어지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잡아당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석으로도 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법을 써서 좀 더 안정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